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프로입니다. 10월 4일 비트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60K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은, 아직은 데드크로스, 이 8,000에서 8,500만 구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닥 좋지 않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쁘다라고 할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8천 자리를 유지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이슈는, 옥토버. 이 10월은 평균적으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달 남은 이 미국의 대선, 그리고 기관의 매집, 또 중국 자본 유입 등 이런 이슈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확인해 볼 만한 소식을 보면은요, 일단은 이 금값하고 은값이 다시 한번 이 상승을 하는, 예, 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 금값의 상승은 결과적으로 이 비트코인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정보다는 긍정이 가깝다. 근데 지금 보면은요,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도, 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좀 꺾인 듯한 그런 분위기예요. 하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은요, 관심이 없을 때가 오히려 더 긍정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뭐 10월 첫째 주니까요.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도 일단 저는요, 이 10월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에요. 이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미래에 대해서 100% 확언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나름대로 이 분석을 해봤을 때에는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열려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요, 미국의 3대 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을 좀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3개월의 흐름을 좀 보면은요, 지금 이 금값, 그리고 은값 계속해서 이 상승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요, 이 보유하고 있는 내 보유 자산을 팔려고 하지, 이 추가로 더 살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금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 굉장히 비싸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금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낮은 이 은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분위기가 좋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화폐 가치의 변동폭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안전자산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 이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중동 이슈로 인해서요, 국제 유가가 지금 한때 5% 정도까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이거는 좀 이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우려감으로 인한 통화 정책,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 속도가 좀 조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금리를 낮추는 속도가 좀 늦어질 수도 있겠다. 지금 이 시간봉 차트를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새벽에 60K 아래로 살짝 터치를 했는데 그래도 계속 잘 버텨주고 있어요. 오늘 이 60K가 깨지느냐 하면은 가능성 있습니다. 깨질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60K 미만에서 수요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대가 8,000 이하로 깨지면 그때 매수를 들어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10월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단기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단기 조정 매수 기회라고 되어 있죠. 이번 조정이 좀 이 실업률 발표와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이 조정이 나온 이슈가요. 이제 전쟁 관련된 그런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이 실업률 발표 등 이 미국의 경제 지표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월 둘째 주부터 이 다음 주부터는 비트코인의 추세 상승이 기대가 된다. 10월 중순부터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 악재가 나오는 거는요, 이 중동발 리스크가 가장 크죠. 이 리스크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는요, 이 미국 대선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요. 이 후보들, 해리스와 트럼프, 서로 이제 본인이 당선이 되고 싶어서 당선이 되기 위해서 좀 자극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특히나 디파이 산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10월 둘째 주부터는 이 비트코인의 추세 상승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그 기대 심리도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0월 첫째 주에 단기 조정이 나온 겁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은 이 투자라는 거는요, 어차피 이 마라톤이기 때문에요. 마라톤이라 생각하고 좀 길게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짧게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어서 뉴스를 좀 보면은요. 자, 비트코인 옥토버 역사적으로 10월 중순 이후 재현. 네, 이번 사이클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뭐, 과거에 올랐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이번에도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 기대해볼 만한 호재들이 많았었잖아요. 뭐, ETF 승인도 되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도 있었고, 또 중국에 대한 자본 이슈도 있고요. 이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감기가 진행이 되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비트코인의 옥토버 랠리는 역사적으로 10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다. 가상자산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이 10월 후반부에 상승장이 나타날 수가 있으며 이 초반부의 약세는 일시적인 조정이다 라고 진단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거는 지금 상승을 위한 준비 단계로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저런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해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원래 시장이 그렇다고요. 이 부정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돈을 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얘기고요. 자, 우리가 이 비트코인 강세장이 4년 주기로 찾아온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을 1년 농사로 봤을 때는 강세장이 맞습니다. 그쵸? 여전히 8천만 원 이상에서 놀고 있으니까. 여기서 20%만 올라가도 다시 한번 역사적 고점에 도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5월경에 점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관 채택이 증가를 하고 있고 현물 ETF의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년 주기마다 그런 강한 사이클장이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이 바닥에서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최대한 이 위에서 떠나야죠. 자, 혼자서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으로 오세요. 오셔서 관련된 정보도 좀 받아보시고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도 참고하고 하시면서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심적으로 안정이 되실 거예요. 네,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하단 전화번호 010-7913-1671 여기로 숫자 5번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11월 5일이니까 거의 한 달. 예. 이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좀 변동성이 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디파이가 있고 C파이가 있는데 이 C파이는 우리가 그 은행을 사용하잖아요. 뭐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등 이런 중앙화된 은행 이걸 C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C파이의 문제점은요 느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에서 업무를 보는 건 이제 대면 서비스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마주 보고. 자, 그리고 비싸요. 왜냐면 은행도 이윤을 취해야 되니까. 하지만 디파이는 뭐죠? 탈중앙화. 네.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요.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은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이 이더리움이라는 은행은요. 시중은행과 다르게 빨라요. 그리고 안전해요. 더 안전하다라는 거죠. 이 블록체인상에 기록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 효율화가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이 트럼프가 이제 낡은 은행을 버리고 새로운 금융을 선택하자라는 이런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의 대선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트럼프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비트코인 쪽보다는 조금 이더리움 쪽에 대한 언급을 더 많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암호화폐 관련된 언급을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리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비트코인은요, 이제 국가 입장에서도, 자, 이 비트코인은 국가 입장에서도요, 디지털 골드라고 생각하고 비축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덧붙여서 활용성도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면요. 이 비트코인 빠진다고 걱정하지 말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송 촬영하는 중간에도 지금 갑자기 급등을 하죠. 네. 그리고 업토버는 10월 중순부터 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되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제가 좀 우연하게 발견을 한 건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요.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시카고 등등 이 수많은 미국 지역들의 통합 예측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요. 이게 양이 좀 많아요. 여기 맨 아래에 보시면요. 가교 통화로서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코인들은 전부 다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요. 이 리플과 시바이누는 보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 리플은 법적 공방이 남아있고,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를 목적으로 나온 코인이다 보니까요. 어찌 보면 이 CBDC와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해보면요. 이 두 개의 코인 모두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보다 더 뛰어나고 자유로운 가교 통화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충격적인 내용을 하나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이 리플과 시바이누도 보류로 나와 있는데, 이 생소한 코인이 적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 노출되어 있는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바이낸스에 이 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구심이 좀 들죠. 이 전 세계 은행을 이을 수 있는 가교통화 자리에 아무도 모르는 정보가 재현되어 있는 그런 코인이 리플과 시바이누보다도 높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하니까 얘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올해에 있을 미국 대선이 좀 떠오르죠. 자, 혹시 4분기에 이 코인을 가교 통화로서 밀어주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국내 거래소 중에 가장 거대한 거래소인 업비트를 확인해 봤는데요. 놀랍게도 이미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난달에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비트플라이어, 그리고 중국의 후오비, 미국의 코인베이스, 유럽의 비트스탬프 등등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가상화폐 거래소에 모두 4분기 상장 예정 코인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이 코인을 가지고 미국이 다시 한번 전 세계의 경제 패권을 쥐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 대선하고 딱 시기적으로 지금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교통화로서 활용이 가능한 CBDC 코인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코인의 가격대는 아직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이미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물량을 잡아두었다라는 거겠죠. 아니면 뭐 은행이나 어떤 특정 기관들이 물량을 잡아놓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가계통화 및 기축통화로 공표가 나면 그 발표가 난 이후에 이 코인의 가격은 얼마나 오를까요? 몇십 배? 몇백 배? 겨우 그 정도만 오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시바이누, 페페코인처럼 수천 배, 수만 배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 세계가 공용화폐로 쓸 텐데 수천 배 이상 상승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 기축통화, 가격통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거나 가격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공표가 나기 직전이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밀어주고 전 세계 은행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코인을 우리가 지금 바로 매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영상에서 그냥 오픈을 해버리면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무나 다 매수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좀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13-1671 여기로 메시지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코인명을 오픈하겠습니다. 많은 내용 남겨주실 필요 없고요. 숫자 5 그냥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뭐 이런 거 연락 주신다라고 해서 따로 뭐 금전적인 요구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다만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제 영상을 보시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